12월 22일 성화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화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주말에는 주식 같은 거 좀 잊으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했는데 뭐 다들 그렇게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공부해 봅시다. 오늘 일요일이지만은 이제 내일이 월요일인데 음, 일단 뭐 복귀부터 간단히 해보죠. 해보고 월요일 미션 종목들 한번 둘러보죠. 목요일 날 나갔던 미션 종목들이 지금 이벤트 섹터 좀 간략하게 꾸몄죠. 그리고 특징주 섹터 두 가지 섹터만 저희들이 꾸몄습니다.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간단하게 하자. 일단 뭐 이벤트 섹터에서는 일단 브릿지 바이오가 신규 상장을 하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좀 봐줘야 될 것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만일 매드나 신태가 따로 놀다든지 또 퓨전이 따로 논다든지 하면 따로 노는 종목에 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같이 만일 브릿지 바이오가 모습이 좋으면 신테카와 매드를 같이 볼 수도 있고 따로 놀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이 봐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상대로 브릿지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를 않았죠. 뭐 아침에 땡 하고 나서 뭐 잠시 좀 위로 뭐 가려고는 했습니다만은 역시 힘은 많이 약했고 이제 하루 종일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다른 신규주들도 예를 들면 뭐 매드팩토나 이런 애들도 이미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브릿지를 따라간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너스 6%까지 밀렸다가 다시 마이너스 2%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신테카는 더 올라갔죠. 시가 3.8% 출발해서 고가가 13.1%까지. 저점이 플러스 1.7% 살짝 눌러줄 때 들어가신 분들은 한 15% 수익가 나왔겠네요. 여기 만약 시가에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뭐 5% 수익가이나 뭐8% 수익권, 10% 수익권, 뭐 어느 것을 먹어도 먹을 수 있는 뭐 수익권 아마 주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바이오는 뭐 워낙 엉덩이가 묵은 종목이 돼서 한번 올라가려면 좀 상당히 좀 몸이 무거웠죠. 자, 그래서 그날에 변경 상장 하는 또 퓨전이 또 있으니까 퓨전도 같이 봐주라고 했는데 오히려 퓨전이 이런 종목이 급등주 트레이딩에서는 더 낫죠. 뭐 이놈은 그날 상한가까지 찍어줬죠. 아침에 시가 잡아주고 아침에 시가가 6,100원에 잡혔네요. 6,100원에 잡혀가지고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불과 뭐 한 2분, 2, 3분 됐습니까? 아마 2, 3분 정도밖에 안 걸렸을 겁니다. 땡 해서 상한가까지 찍어주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저희들은 아침에 이제 이건 놓쳐버리고 이 지점 돼서 조금 한번 공략을 해가지고 반등을 기대해봤는데 가지는 못하더군요. 그래서 만일에 브릿지를 안 노리고 퓨전을 노리신 분이 있다면 짧은 시간에 좋은 수익을 얻은 아주 전형적인 급등주였지 싶습니다. 이벤트 섹터에서는 브릿지는 틀렸고 매드팩터도 틀렸고 신테카는 뭐 당일 시가 공략에서 나왔고 퓨전이 그나마 제일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벤트에 브릿지를 하나 대표 주니까 올려놓고 또 퓨전도 변경 상장하니까 하나 또 올려놓고 이리 됐을 경우에 아침에 시장이 어디 쪽을 먼저 받아주냐에 따라서 받아준 쪽에 먼저 몸을 던지는 그런 것이 기민함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어느 하나라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잘 보고 계시면 항시 돈이 되는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다음은 특징주 섹터도 간단하게 꾸몄죠. 두 종목을 보자. 낙폭과대 종목. 대우 AL부터 봅시다. 대우 AL은 이날 갈 거라고 나름대로 관심은 받았네요. 시가가 플러스 2%부터 잡혔으니까 전일에 시가 하한가를 간 종목이 아침에 시가 2% 잡혔으면 나름대로 해보려고 한 겁니다. 보통 뭐 한가 가면 시가가 마이너스로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물론 시간 내에서 플러스 1%인가 2% 오른 게 있었죠. 그 정도는 된 겁니다. 됐는데 가져야 되죠. 양봉을 추려 시가가 양봉이 됐으면 동시효과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가져야 되는데 바로 밀려버리죠. 2%대 출발해서 바로 보합을 깨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 종목은 바로 가주지를 못하면, 바로 쭉 가주지를 못하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전날에 뭐 어떤 이유든 간에 한가를 간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투심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불안한 투심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빨간 양봉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팔지를 않아요. 오히려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가 있는데, 색깔이 시가 2% 출발해가지고 빨간 색깔에서 파란 색깔로 바뀌는 시점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급격한 투심의 변화가 오죠. 바로 버린단 말입니다.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고 가치는 버려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2%대 시가에 공략하신 분이 있다면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약질로 매도를 치고 일단 나와서 간망을 하는 것이 순서죠. 물론 뭐 여기 저점까지 마이너스 한 6%대입니까? 잡아주고 다시 보합까지는 올라나갔지만 여기에서는 공략하기에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종목은 다른 한가 종목 같이 시간에서 플러스로 안 들어가 있고 한가에 물량이 잠겨 있다면, 잠겨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 기다렸다가 더 깊숙이 눌러줄 때 들어가서 끌어올리는 수익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지만, 전일에 한가에 시가 한가 들어갔지만 시간에서는 플러스 1, 2%로 맞췄단 말이에요. 올려서 맞힌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고 도로 파랗게 색깔이 바뀐다. 그럼 이 자체에서 틀린 거나 이 지점에서는 틀린 거란 말이죠. 그럼 미련 없이 버려버려야 되죠. 버리고 여기에서 다시 뭐 저점을 잡고 들어간다 이런 것을 안 해야 됩니다. 초보분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이 지점을 벗어나면 일단은 나와서 간망을 하고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향후에도 이런 종목을 만나면 이런 경우의 수를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전일에 한가를 들어가서 그대로 한가에 잠겨 있는 종목과 한가에 들어갔는데 시간 내에서는 플러스로 풀어진 종목이 그 다음날에 시가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의 어떤 운명이나 향방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점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의 수는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ESA 봅시다. ESA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 종목은 완전히 하한가에 들어가 있고 하한가에 잠겨 있는 종목이었죠. 대호 AL과는 성격이 틀린 차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호 AL은 제가 여러분한테 주문을 하기로 수급이 붙어서 불이 붙으면 따라 붙으면 되거든요. 조금 더 주고라도 1, 2%더 주고라도. 근데 ESA는 그렇지가 않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한가에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단식이 툭 이렇게 터질 때, 이제는 도저히 나가 못 들고 있겠다, 겁이 나서 이런 시점에 들어가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마지막 배수진을 치는 시점, 적어도 내가 이 시점에 들어가서 다치더라도 소소하게 다칠 어떤 배수진을 칠 그 시점까지는 끈하게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ESA 봅시다. 전일에 한가를 갔다. 둘 다 대호도 한가가고 ESA도 한가지만 성격이 틀리죠. 잠긴 놈과 안 잠긴 놈. 역시
장기에서 넘어온 N은 당일날 시가가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 15.4% 출발해 가지고 고가가 11.8%, 아침에는 한 3% 정도 뛰어는 줬죠. 근데 많이 못 가죠. 왜냐면 지금 이 시점 들어갈 진입 시점이 아니니까요. 예. 적어도 전일에 하한가에 잠겨 있는 그 강도나 또 전일에 하한가에 들어가는 또 그 강도, 속도,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2% 떨어진 종목이 상승을 해서 쭉 치고 가기에는 약간 허리춤이 약하다. 허리 힘이.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가 지금 이 하한가란 말입니다. 마이너스 11%대에서 이 하한가 내려온 시간이 불과 한 여기가 10시, 여기가 9시 반, 그럼 여기가 한 9시 한 40분이나 이 정도 됐을 겁니다. 불과 한 40분 만에 한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좀 기다림이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물론 뭐 들어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모르겠지만은 이 29%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면 그 부분들은 참 잘 하신 겁니다. 물론 뭐 여기 11%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 올라가려고 했던 거 보면 여기는 한 15%나 되겠네요. 여기서 반등이 났다면 여기는 한 20%대나 됐겠죠. 물량이 들어오고 또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은.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즉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파동은 땅을 완전히 쳐줘야만이 땅을 쳐줘야 반등의 힘이 더 강하다. 즉 깊게 파동을 쳐줄수록 더 반등력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그냥 적게 먹으려면 시가 들어가서 몇 프로, 2, 3% 먹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기다렸어야 되죠. 그래서 저가가 보면 시가 15.4%, 저가가 29.8%, 거의 한가죠, 그죠? 한가지 타치를 해주고 한가 물량 완전히 잡아먹지는 못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한가 두호가 위에 일단 들어갔는데 29%대 들어가서 15% 수익권까지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서 돌파를 할 때 쭉 올라갔으면 이런 거는 당일날 한 30에서 50%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적어도 그런 힘이 트일 텐데 요까지 못 가더라고요. 12월 달 힘이 전체적으로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15%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15% 수익이 나오기까지는 여기서 기다린 끈기 있게 기다린 어떤 끈기의 승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대호 A1이나 ESA 같은 이런 스타일을 운용할 때는 오늘과 같은 경우 아주 공부하기 좋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타내줬죠. 똑같은 한가를 들어간 종목이지만은 하나는 시간에서 풀려가지고 시간에서 플러스로 맞춰가지고 아침에 시가가 플러스 2%로 잡힌 종목과 또 하나는 전일에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시가를 마이너스 15% 정도로 출발한 종목이 두 개의 종목이 어떤 식으로 모습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과연 어떤 종목을 공략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역시 대호같이 시간에서 플러스 나가지고 내려오는 폭도 하루 만에 30% 내려왔죠. 많이는 내려온 거죠. 하지만 30% 내려온 폭과 그리고 근 뭐 6, 70%를 내려온 종목과 과연 이제 반등력은 훨씬 차이가 많죠. 많이 내려온 놈이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플러스로 출발한 것보다 훨씬 깊은 마이너스로 찍어주고 바닥을 쳐주는 놈이 항시 반등이 있다. 그래서 바닥을 쳐주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중간에 뛰어들지 말고 딱 한 번의 승부로서 마무리 짓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징주 섹터는 금요일날 공부할 것이 좀 많았고 이벤트 섹터에서는 브릿지 바이오와 퓨전이 가장 이제 주 종목이었는데 역시 몸이 무겁고 가지를 못한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재빨리 퓨전으로 갈아타는 그런 기민함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퓨전은 가느냐 안 가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못 가면 바로 음봉이 크게 바로 나와버립니다. 땡 하면 음봉이 쭉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거의 한 뭐 몇 초 순간에 마이너스 10% 쭉
걸려버리는데 땡 하자마자 양봉을 삐친다면 그때 시장가로 집어 던져버리면은 3% 내지 한 5% 체결돼도 올라가는 것이 3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건 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을 해서 내가 승부를 거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의 판단이 많은 결정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종목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점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늘 같은 거 잊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해서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특히 초보분들은 그냥 하나의 동영상을 듣고 보고 저게 저리 되는구나 라고 넘어가지 말고 자기만의 노트를 딱 만들어 놓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제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예.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를 너무나 많이 겪다 보면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같이 그때그때마다 수만 가지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말이죠.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시가, 똑같은 모습을 준다고 하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날의 시장의 흐름, 수급의 기세, 여러 가지가 많이 섞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시 강조하는 것은 어떤 보조 이평선이나 뭐 보조 지표들을 너무 거기에 맹목주로 맹신을 하지 말고 종목을 보고 기다릴 줄도 알고 기세가 붙으면 뛰어들 줄도 아는 그런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했죠. 보조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보조. 그거는 아주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아침에 9시 땡 해서 9시 30분 우리가 가장 매매에 치중한 시간이 9시에서 9시 30분 딱 30분 기간입니다. 30분이 넘어와서 이제 10시가 접어들면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그냥 복잡계 기간, 혼잡계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12시까지는 좀 낫다고 칩시다만 그것도 아니죠. 보통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 기간으로 넘어가면 10시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 가면 여기는 뭐 천천히 봐도 됩니다. 뭐 보조 지표도 보고 구름 덩어리도 보고 무엇이 스타캐스토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다음 주식 공부한다고 봐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응용을 시키면서 저점이 어떻고 고점이 어떻고 잡아가면서 공부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시점 9시에서 9시 30분의 이 시점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적용시킬 만한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을 판단하면서 그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더 주고 사야 되는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것에 의존해서 할 수가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무엇에 어디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순수하게 맑은 눈으로 그날의 수급 기세를 느끼라고 했죠. 즉 상승을 하더라도 버리버리하게 올라간 놈 땡 했는데 번개처럼 올라간 놈 이건 수급의 강도가 틀리지요. 우리는 이렇게 번개처럼 올라간 놈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보조지표나 이런 것도 다 주식하는 도움이 됩니다. 또 뭐 거래량이 뭐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또 그것은 그런 것에 맞는 주식 쪽에 응용을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트레이딩은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를 짓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의 수익치를 챙기고 시장을 나머지 시간을 시장을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관망한다는 것이 가장 주 목적이란 말이죠. 도전은 짧게 굵게. 근데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큰 파동을 준 종목은 그날이 끝이에요. 그 뒤로는 2차 파동을 주는 것은 극히 드물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길게 앉아 있는다고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을 잘 꼭 기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강조했고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꼭 그 점 잊지 않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포지션 체크해 봅시다. 내일 미션 종목, 내일 공략 종목. 여러분들이 내일 공략할 종목을 짤 때는 항시 포지션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내일 날짜가 한 달에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아니면 한 주에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휴일이 있는지, 큰 이벤트가 없는지, 내 계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상태는 어떤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런 모든 것이 이 포지션 체크라는 이 5가지 글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 것 같지만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500만, 내가 뭐 5천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달에 좀 잘 안 돼 가지고 500만 정도 손실이 났다. 그러면 남아있는 날짜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내가 거래할 날짜가 며칠이 남았고 이 500만 원을 이번 달에 본줄로 하는 것으로 내가 목표를 잡는다면 나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원료부터 계획이 매매에 임해야 될 것이냐라는 포지션 체크, 스스로의 계좌를 체크하고 스스로가 처해져 있는 현재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과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은 내일장에 공략하는 종목이나 이슈, 수급 이런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즉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은 굳이 내일 시장부터 위험스럽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월말이니까 더 조심스럽게 리스크에 더 관심을 두고 수익을 줘도 잘라 먹죠. 배트를 작게 잡죠. 근데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짧은 수익을 가지고는 지금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을 줘도 크게 주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벌써 두 사람 간에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벌써 틀려졌단 말이죠. 종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포지션 체크는 매일매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다. 내일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슈는 그 뒤로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경천동지할 뭐 그런 이슈 같은 게 나오면 몰라도 근데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시간도 안 주죠. 왜냐면 내일 점산을 갈 거니까. 며칠입니까? 12월 23일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12월 23일 월요일, 지금은 일요일입니다. 주말에는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금요일 오후 5시 오후 3시 반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온 뉴스를 전부 다 읽어보고 그 뉴스에서 내일장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슈 키워드를 도출로 시키고 그 키워드 중에서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연계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도출로 시켜서 기본적인 섹터를 짜고 그 섹터에 맞는 종목들을 나열을 시키고 A, B, C 등급을 따져서 분석을 하고 다시 공략 시나리오를 짜고 그런 일련의 흐름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뭐가 그리 복잡해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수월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체크가 되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많은 시간과 많은 열정을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남보다 더 나은 어떤 경지까지는 가기 힘들죠. 그래서 뭔가 아직도 스스로가 헤매고 있다면 기본부터 다시 출발을 해보는 자기의 트레이딩 툴을 다시 한번 짜보는 그리고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트레이더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2월 23일 다시 봅시다. 월요일. 자, 그러면 생각을 합시다. 자, 12월 23일.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먼저 뭘 체크합니까? 지금 이 날짜가 어느 위치에 와 있지? 그러면 23일이니까 이제 월말 기준이죠. 그죠? 월말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리스크를 조심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주축으로 봅시다. 월축으로 볼 땐 그렇다 치자. 월축으로 볼 땐 이제 하방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 그럼 주축으로 보면 이제 월요일이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거니까 강한 쪽 아닙니까? 월요일은. 근데 주축을 딱 따져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휴일이 있죠, 휴일. 그런 걸 저희들은 보통 이빨이 빠진 한 주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뭐 명칭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붙여도 좋아요. 그냥 저는 우리 회원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빨 빠진 한 주라고 합니다. 이빨이 빠진 한 주, 즉 휴일이 중간에 끼어 있는 한 주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시장이 혼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월요일날 공략을 해서 종목이 좋은 종목은 내가 목요일날 가서 팔아야지, 금요일날 가서 팔아야지 좀 스윙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수요일날 딱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럼 내일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좋은 종목을 좀 갖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다음날 또 쉬어요. 세상 일이 하루 앞날을 예측을 한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보유를 하고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휴일이 낀 날에는 주축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주축의 개념을 적용시키지 않고 아주 당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번 주는 이런 주축이 깨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주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자기 포지션을, 즉 매매의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축이 깨진 주는 내가 어디에 그러면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라면 뭐가 시장이 불안할 텐데 나는 그럼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을 수가 있겠죠. 다시 모든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제가 그리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매매를 하시면 매매에 상당히 혼조가 있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번 주에 가장 크다기보다는 좀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는 24일하고 24일하고 26일하고 이 이틀이 가장 이번 주에 승부 분수령이 되겠죠. 그것으로 큰 매매는 마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달라붙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업 투자들 같이 그런 분들은 꼭 그런 개념보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뭔가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뭔가 하나의 승부를 던져서 뭔가를 반전을 노려야 할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승부를 아무 때나 걸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주의 흐름을 보고 주축을 보고 주축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승부를 걸 때를 정확히 잡고 다른 것은 그냥 배트를 짧게 잡고 승부를 보고 좀 큰데 걸린 종목에다 올인을 외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휴일이 낀 날에 주축이 깨진 한 주에 운용을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결코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분들은 노트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들 강좌가 그냥 아주 기본적인 5일선은 어떤 선이고요, 10일선은 어떤 선이고요, 60일선은 어떤 선이고요, 200일선은 어떤 선, 막 그런 걸 가르쳐 가면서 하는 그런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초보분들은 저희들 강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틀린 강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조금 높은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따라옵니다. 안 그러면 따라오지를 못하죠. 자, 그러면 내일은 그런 내일부터 한 주가 펼쳐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럼 이번 주는 24일 날 메탈라이프 상장하고 26일 날 PPI하고 천랩 상장하고 휴젤 변경 상장이 있고 이 이튿날에 승부를 건다고 하지만 그래도 월요일 날 또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금요일 날도 또 해봐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때 맞춰서 또 할 건 해야 되죠. 기본적인 맥락은 그렇게 잡아놓고 이제 내일 당일날 공부할 거를 한번 봅시다. 지금 시장에
어, 주말 동안 나온 이슈들을 쭉 검색을 해보면 특별하게 내일 시장을 아우를 만한 그런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예를 들면 뭐 북쪽 애들 같은 남북 어 북쪽 애들 뭐 분위기에 따라서 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문 대통령 이제 다음 주에 뭐 여러 정상들과 만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는 여러 만남이 다음 주에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그때그때 벌어지는 상황밖에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을 예측할 수가 참 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냥 기술적으로 나가자. 기술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슈들은 뭔가 하나 명확한 것이 없다. 뭐 이낙연 총리, 이낙연 관련주가 뭐 나름대로 관심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또 뭐 정세균 관련주가 또 뭐 이낙연 관련주를 제치고 더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또 말이 나오고, 그 말 덕분에 국영 GNM은 상한가까지 들어가 있다가 동시효과에서 상한가 풀어주고 시간에서 마이너스 2.5%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장에 과연 이낙연 관련주가 다시 이어갈지, 그것도 미지수거든요. 그래 정치적으로 볼 때는 현재로서는 다른 것보다는 뭐 이낙연 관련주나 뭐 그쪽에 지금 집중력밖에 없는데, 정세균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큰 힘이 없는 걸로 보이죠. 아, 그래서 이슈로 볼 때는 크게 뭐 지금 그 이슈에 맞춰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차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의외로 더 낫지 않겠나. 왜? 쓸데없는 재료 두께가 두껍지 않은 이슈가 나와 있는 종목이 매달리고 있으면, 제가 이슈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슈주는 시장이 반응을 안 주면 그럼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멍텅구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멍텅구리. 그냥 멍텅하게 하루가 끝나요. 그러면 시간 비용이나 기회 비용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뭔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슈주가 안 나오면 뭐 기술적 차원이나 그리고 이미 진행이 돼 있는 이슈주, 약간 검증을 받은 이슈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역시 시장이 12월달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으므로, 그리고 내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주축 개념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떤 날의 개념이 제일 가깝다고 했습니까? 월요일은 혼조한 날이다. 혼미하다. 시장의 방향성이 잡기가 힘든 날이다. 그죠? 월요일은 제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많이 내렸죠. 주말에 나온 이슈들이 월요일 아침에 그 이슈들의 방향을 결정을 짓기 때문에 어떤 사람마다 각기 그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놈은 뭐 대북주 사고 어떤 사람도 남북 경협주 사고 서로 간에 생각이 틀리단 말이죠. 그럼 시장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단 말입니다. 보고 있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성이 좀 더 진해지죠. 왜냐면 조금씩 시장이 더 조금 가까워지는 쪽, 조금 무게가 두꺼운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준단 말이에요. 그 시간까지가 굉장히 혼조해요. 그래서 대체로 월요일은 시장의 방향성이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두고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운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은 꼭 참조합니다. 일도주 섹터를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일도주 섹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내일은 생뚱맞은 일도주 섹터. 일도주 섹터는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이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편대로 붙여도 좋습니다. 그냥 제 상문에서는 일도주 섹터라고 하는데, 즉 한 칼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빨리 도망을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 일도주는 이 정도만 하죠. 하나만 더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빅테크하고 스포커는 한번 넣어봅시다. 빅테크하고 스포커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슈주로 넣어도 되는 종목이지만은 스타일 자체가 어차피 일도주 스타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삼성만 봅시다. 대체적으로 지금 일도주는 대부분 다 하락폭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꼬리 없이 내려와 있고 시가는 마이너스 0.2%니까 월요일 날 시가는 크게 뭐 오른다니 그러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내일 일도주의 목표는 양봉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면 스윙으로 끌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하죠. 서둘지 마시고 프로수는 항시 손절풍 5%는 가장 기본입니다. 들어가가지고 아닐 때는 잘라주고 아니면 3%라도 잘라주고 나와버려야 됩니다. 질질 끌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뭐 분할로 좀 할 것. A4젠 H 역시도 마찬가지죠. 흐름이 다 지금 이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젠백스. 젠백스는 내일 시가가 양봉이니까 양봉으로 나오겠네요. 양봉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죠.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도주는 시가가 크게 나오는 일도주는 손을 떼고 접근을 안 해야 됩니다. 그는 만일에 밤새 어떤 이슈가 나와가지고 시가가 높게 잡혔다면 그는 이해가 되지만은 아무 이유 없이 시가가 3% 이상 잡히는 건 일도주에서 높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때에 따라서 15%짜리 20%짜리도 시가로 잡아줘도 들어가는 게 있지만은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일도주는 시가는 보합 근처 많아야 1% 아래 위 1%를 보는 거지 절대로 뭐 3% 이상 이런 거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젠백스 내일 뭐 시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컨버저 역시 시가는 플러스 시간에서 플러스 0.2%가 있지만 역시 큰 시가는 안 줄 겁니다. 보합 근처나 뭐 마이너스 뭐 0.몇% 플러스 0.5 잡히겠죠. 그렇게 보시고 빅텍하고 스페코는 일단 뭐 북쪽 애들 뭐 이슈가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옆에 그냥 놔두고 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고 이러면 조금 진입해가지고 한번 흐름을 보세요.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체크는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도주 섹터는 일단 이렇게 종목을 좀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굳이 어렵게는 하지 마십시오. 쉽게 하고 아닐 때는 물러나자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번 주에 매매의 가장 큰 승부수는 어차피 내일 모레와 그리고 목요일 날로 잡아놨기 때문에 딴 날은 승부를 무리하게 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다음에 기술주 섹터 봅시다. 자, 기술주 섹터는 여러분들이 일단 정치 관련주가 계속 이슈를 몰고 있고 이낙연 관련주는 이슈를 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날에 상한가 간 국영 GNM이 뭐 시간에 빠졌다고 하지만 저걸 여러분들에게는 초보분들한테는 무리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서원으로 합시다. 서원이 요즘 가장 활발하죠. 그럼 대항만은 같이 붙여줘야 되겠죠. 뭐 얘도 뭐 무슨 관련 정세용 관련주라고 하니까 같이 붙여는 놔줘야죠. 그래서 서원을 보시고 그 다음에 ESN은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한가 가지고 전날에 공략에서 15% 수익을 먹고 나왔는데 그러면 보통 이런 스타일은 또 한가를 가야 되거든요. 예, 상승을 올려줄 때 못 가면 실망 매물이 나서 다시 한가를 더 쳐주든지 안 그러면 한가 근처에서 보통 마무리가 되는데
끌어올려서 마쳤단 말이죠. 이렇게 약간 끄트머리를 이렇게 끝을 끌어올려서 맞다. 보통 29%대나 이런데 와가지고 하한가 들어가 있든지 들어가더라도 하한가 잔량이 작다든지 힘이 대폭 빠진 상태에서라도 보통 하한가에 머무는 채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도로 한 2, 3%더 끌어올려가지고 마쳤다는 점은 조금 봐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은 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변동의 폭을 따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변동성이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서 그 변동의 폭을 따먹고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가격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지금 여기까지 빠진 데가 60% 빠졌단 말이죠. 이 정도 변동의 폭이면 크죠? 뭐 1, 2%, 5% 빠진 것도 아니고 60% 빠졌단 말이에요. 60%. 그러면 종목 하나에, 캔들 하나의 변동폭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체 흐름의 변동폭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캔들 하나의 변동폭을 보면 그 캔들이 그날 하루에 보합에서 출발해서 15% 빠졌다가 10% 빠졌다. 그래서 말 상승하면 10%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런 종목이 있다 하면 그런 종목 하나와 며칠 만에 60% 빠진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런 10%짜리 종목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더 큰 걸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날 적어도 한가에서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끌어올려주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15%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입니다. 저기 제법 그래도 반발력이 세네, 힘이 있네, 그래도 좀 빠당빠당 움직이려고 하네 하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겁을 안 내거든요. 겁을 안 낸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겁났고 이럴 때는 겁났는데 이 끌어올리는 이 꼬리 부분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이제 별로 겁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서는 플러스 1.9%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볼만 하다. 그래서 내일 기세가 좋으면 같이 달라붙어서 해볼 수 있다. 그래서 ESL을 한 번 더 보자는 겁니다. 같은 관점으로는 HLB를 같이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LB도 같이 넣어 놓읍시다. 봅시다. 차트를 이렇게 보면 양봉이 하나 나왔네 그 정도인데 줄여보면 상당히 제법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리를 딱 잡고 움직이지 않고 있죠. 꼭 누가 가르쳐다 준 것처럼 여기서는 쫄쫄쫄쫄쫄 하고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꾸 이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이제 바둑놀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날짜 올라온 것이 크게는 많이 안 올라왔죠. 크게는 많이 안 올라왔지만은 봐줄 만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HLB냐 아니면 HLB 생명과학이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HLB 파워나 생명, HLB를 어느 것을 공략하는 게 좋겠느냐 이건데, 저희들이 이 금액대가 무거운 건 조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만일 공략하게 되면 HLB 생명을 합시다. 움직이면 말입니다. 안 움직이면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HLB 생명 같은 것은 전날에 14% 정도 올랐죠. 이왕 먼저 가는 놈을 같이 봐주는 것이 좋지요. 차트 모양도 나쁘진 않네요. 엉덩이 깔아주고 봉 하나 더 띄워주고 딱 웃으면 좋거든요. 시간에서는 지금 HLB 생명이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가는 크게 많이 나올 건 아니죠. 많이 나올 건 아니니까 같이 봅니다. HLB 생명을. 그리고 서원 ESA HLB 생명
셀바스 헬스케어는 같이 봐줘야 됩니다. 셀바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의 꼬리가 이 폭이 한 5% 정도 폭입니다. 근데 시간에서는 5% 정도 도로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시가에서 승부로, 내일 아침에 시가가 적어도 시간의 시가와 비슷하게 잡힌다면 1차에 승부를 걸어서 뭐 강하게 나갈 수도 있고, 강한 도전을 할 수 있고, 때로는 뭐 분할로 3분할 잡아서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시가에 한번 넣고 보합까지 밀리면 한번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가에 넣고 밀렸다가 다시 시가 회복할 때 도전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셀바스도 같이 보는 쪽으로 합니다. 아니죠. 셀바스. 이놈도 셀바스다. 셀바스 AI. 이놈 셀바스 헬스케어도 같이 봐주시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수산 종목 빼더라 치더라도 4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5개죠. 하나 더 하죠, 그러면. 하나는 에스모를 합시다. 에스모는 지금 에스모 머티리얼즈가 시간에 상가로가 있죠. 뭐 재료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240억 규모 뭐 3자 배송이지만 싹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단 이 재료라는 것은 그 하나의 재료 자체만으로의 두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재료의 두께가 현저하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일에 500억짜리 제3자 배정 공시가 나왔다고 칩시다. 500억짜리. 그런데 그 나온 회사가 뭐 저 HLB나 뭐 이런 가지 10몇만짜리 20몇만짜리 그런 회사가 500억짜리 3자 배정한다면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500원짜리에 있는 종목, 1000원짜리에 있는 종목이 이 500억 3자 배정한다면 이거는 얘한테 굉장히 크지요. 그러면 얘는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료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슈의 두께가 중요는 하지만 그 종목이 처해지는 상황에 따라서도 그 두께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에스모 머티리얼즈가 지금 시간에 상가로가 있고 나와 있는 재료가 240억 규모 3자 배정인데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꼬꾸라져 가지고 바닥에서 하염없이 지금 보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만일 그것이 어떤 반등의 계기를 준다면 집 나간 아들이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기 때문에 어느 날 그랜저 타고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동구 밖까지 뛰어나가서 버섯발을 뛰어나서 반기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이 몸을 일으키려고 할 때는 유심하게 봐줘야 된다. 단점이 뭐냐면 240억 3자 배정은 좋은데 빚 갚는데 쓴다라는 것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제가 안 하고 우리는 에스모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하지 말고 에스모를 차라리 추종하는 게 낫다. 뭘 추종한다? 에스모 머티리얼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래서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진입할 때에 전제 조건을 제가 항상 예전 같으면 전해주죠. 적어도 에스모하고의 갭 차이가 5% 이상, 8% 이상, 8에서 10% 이상 나면 더 좋습니다. 3, 4% 뭐 이렇게 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8% 이상 정도 나면 그때부터 진입 시점을 따져도 좋다. 확실하게 저동 시장이 에스모 머티리얼을 받아준다면 한 1, 2% 더 주어야 된다. 그 방향성을 내일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왜? 내일 월요일이니까. 제 말 뜻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1도주 섹터는 삼성, 젠백스, 컨버저, 에이프로젠, 뭐 빅텍은 내일 한번 보자. 멍텅그려야 될지 좀 받아줄지. 기술주는 서원을 보되 혹시 모르니까 수산도 한 같이 봐줘라. 같이 놓고. 그리고 ESA 비록 억진이 하한가 맞고
금요일에 좀 반등을 했지만은 한 번 더 봐줄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 HLB 생명, HLB 쪽에서는 그나마 가장 조금 활발하게 웃음 보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가지 못하면 손을 안 대면 됩니다.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1점 몇 프로 빠져 있으니까 아침부터 뭐 양보로 나오지도 않겠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천천히 해도 된다. 셀발스 헬스케어 시간에서 5% 정도 올라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 시가 근처로 잡힌다면 시가에서 승부를 1차로 걸어서 승부를 보든지, 안 그러면 분할로 시가 또는 부합에 1, 2차로 해서 평단 맞추고 승부를 본든지 서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어디 쪽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될지는 내일 문을 열어봐야 알지만은 양면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다. 에스모 어차피 에스모 모틀제 상한가를 가 있지만은 재료 자체가 조금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에스모 머티리얼보다는 차라리 에스모를 추종하는 매매를 하자. 시장이 받아준다면 에스모를 끌고 가도 둘이 똑같이 상한가 들어간다. 만약 상한가 가더라도 설마 뭐 에스모 머티리얼 상한가 들어가는데 에스모 상한가 안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고 들어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확인이 중요하다. 확인 사살이.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슈주들 많이 있고 기술주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굳이 뭐 1도주 같은 건 사실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모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들 같이 내일 하루 앞을 내다보고 종목을 도출로 시키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당일날에 뭐 아침에 흐름을 보고 사람들한테 야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이렇게 말은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전날부터 여러 가지 일을 미리 예측하는 참 힘들죠. 추정을 하고 뭐 그런 건 많겠지만 말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날에 시나리오를 짜고 공략 종목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감히 내일을 예측하려는 신반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영역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발가락의 때만큼이라도 가까워지면 좋다 이 말입니다. 발가락의 때만큼. 그 때의 때만큼만 가까워져도 좋다는 거죠. 적어도 내일 오를 것을 그 전날 안다는 것은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스스로 하실 때도 보면 전혀 생뚱맞은 종목 골라가지고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갈 거라고 봤는데 뭐 또록 꼬꾸라지는 도 있을 것이고 뭐 별별 일들이 있겠죠. 네, 꾸준히 수련을 해 나가면 그 갭, 오늘의 갭과 내일의 갭, 자기가 생각해 놓은 종목과 내일 시장이 받아주는 종목의 이 갭 차이를 조금씩 줄여 나감으로 해서 나중에 더 아주 가까워지는, 내일에 가까워지는 이런 종목들을 자꾸 도출로 시키는 능력이 되면 그게 고수겠죠. 예. 자, 오늘 조금 길었네요. 자, 내일은 한 주 새롭게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데 잊지 않을 것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빨이 빠진 한 주의 매매 전략은 내가 어떤 수로 짜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하고 미션 종목 중에서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종목 딱 보고 한 종목 내지 두 종목만 딱 집중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어쩌고 늘뛰기 매매하면 안 좋아요. 자, 그럼 내일 우리 다 같이 시장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주말인데 편히들 쉬시고 내일 화이팅 합시다.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